오히려 5천만 원 손해보고 집을 팔게 생겼습니다. 결혼 준비하던 2021년 매일매일 집값이 신고가를 갱신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아니면 나만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 부부는 패닉 바잉을 했습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너무 만족했지만 현실을 돌아보니 최소 5천만 원은 없다 치고 팔아야 할 것 같아요. 5천만 원 모으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닌데 조금이라도 손해 덜 보고 매도할 방법 없을까요? 회사 생활 7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둔 돈이 서울 집값 앞에서는 정말 초라해지더라고요. 6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집들은 어쩜 그렇게 낡았고 언덕에 있는지 왜 그렇게도 그 시절 집을 사고 싶었을까요?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겨울이 유난히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 하는 구로구와 노원구로 매 주말마다 신혼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자차도 없던 저희는 부동산 사장님의 차를 얻어 타며 나도 내 집 갖고 싶다. 내 집이 있어야 결혼이 행복한 시작이 될 것 같아. 생각에 대책 없이 막연한 마음만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부천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축, 첫 입주. 첫 보금자리가 될 신혼집으로 마냥 좋게만 보였죠. 제대로 된 공부도 하지 않은 채 덜컥 집만 사고 집만 보고 사버렸습니다. 그때는 집 말고 뭘 봐야 될지 몰랐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폭등장 꼭대기에서 매수하고 결혼 1년 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누구나 그렇듯 저희 부부도 서울로 가는 게 꿈입니다. 정확히는 방 3개짜리 서울 아파트인데요. 이유는 출퇴근과 자녀 계획 두 가지입니다. 지금 집이야 저희 둘이 살기엔 충분하지만 자녀 계획을 세울 때 방이 3개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마음 같아서는 서울 역세권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집값이 떨어졌더라도 여전히 저에게 비싸더라고요. 30평대는 물론이고 20평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연끌은 안 하는 게 맞겠죠? 부천집이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서울집이 더 오를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요즘 계속 거래량이 떨어지던데 어느 정도면 팔아도 되는 건지 팔고 난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 혼자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부부가 집에 살 수 있으면서도 집값도 오를 집을 찾고 싶은데요. 그 당시 신혼집을 전세로 샀어야 했겠다라는 후회도 막심하지만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월부 유튜브를 보며 공부하고 있고요. 이사 가고 싶은 단지를 보고 또 보고 있어요. 돈 100만 원 저축하기 어려운 요즘 5천만 원 확정 손실을 안고 가는 게 두렵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서울로 갈아탈지 오를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볼지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가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혼부부네요. 지금 첫 번째 가장 큰 고민은요. 지금 살고 있는 부천의 신축 이 집을 팔고 서울로 갈아타기 해도 될까요?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손해를 봐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팔릴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서울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사연자분의 가계부를 주셨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5억 5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한 4,500 정도 있어서 자산이 한 집값까지 합치면 한 6억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월 소득은 두 분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면서 870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훌륭하시네. 맞벌이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고정 지출을 보니까요. 네, 대출금이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 두 분이서 뭐 사치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실제 쓰는 거는 대출금 빼면은 360만 원 정도 두 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축이 지금 한 500이 안 되게 470만 원 정도 지금 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훌륭하시네요. 30대 초반 신혼 부부시고 소득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한 800에서 900 정도 사이가 되세요. 맞벌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소비 같은 경우에 460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100 정도 지금 실거주 하고 계신 원리금 100만 원이 있어서 소비는 한 360 정도. 1년 저축은 한 5천에서 6천 정도 사이로 꽤 건전한 재정을 상태를 갖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즘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21년 22년 이때 그 피크장 때 젊은 분들이 많아. 늦게 사셔가지고 이제 보통 그분들이 사시는 아파트가 뭐 한 5억에서 9억대 아파트 정도를 사셨는데 그러다 이제 저희가 좀 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많게는 2억 적게는 뭐 이렇게 5천 이렇게 지금 다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시고 이 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신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연끌 혹은 조금 무리해가지고 산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은 좀 내 자산 상황이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케이스를 선정을 했고요. 네. 사연자분과 얘기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포키님. 포키? 네. 포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포키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연을 보니까 그 서울로 막 갈아타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네네.
네, 지금 그 갖고 계신 아파트는 좀 어떻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우선은 이제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서울 집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서울 집값이 저희가 아무리 7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둘이 열심히 모았어도 좀 너무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영끌은 하지 말고 6억 이하로 찾아서 보금자리 대출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 사연에 나온 대로 이제 뭐 구로구, 노원구 이런 쪽으로 집을 보러 다녔었는데 네. 이제 사실 그런 집이 너무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집도 많이 낡았고 막 언덕에 있고 내가 이런 데 살면 과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가 회사가 이제 1호선을 이용하는 쪽이어서 이제 또 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1호선 가까운 이제 경기도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부천을 알아보게 되면서 마침 딱 그때 입주하는 신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주변 뭐 아파트도 당연히 너무 깔끔하고 좋고 이제 서울에서 봤던 것들이랑 너무 이제 차이가 크니까 네. 우리 뭐 신혼집 여기서 그냥 시작하면 행복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에 네. 진짜 약간 벌컥 샀죠. 이제 뭔가 지역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와중에 그냥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그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보셨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안 그때 받겠지? 네. 봤던 서울 아파트 가격에 노원구 구로구 이쪽이요? 네, 노원구 그러고 뭐, 네. 포키님은 네. 하루빨리 서울로 이사 가고 싶어서 마음이 막 조급하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네.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또 마침 또 절호의 찬스, 막 천운이 맞아가지고 네. 금매를 샀다고 해도 사실 지금보다 더 2배, 아니면 4배, 막 1, 2억씩 떨어지잖아요, 사실 서울은.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처음에 느낀 거는 네. 굉장히 조금 조급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왜냐면 만약에 영끌하셔가지고 서울에 사셨으면 더 많이 손해를 보셨을 거고 그나마 네. 지금 이 아파트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사신 거여서 그래서 영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5천만 원만 딱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손실도 아니에요. 사실 손실은 아닌데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었던 네. 얘기는 뭐냐면 조급하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다. 네, 그 아파트라는 게 주식 같지는 않아서요. 막 네. 가격이 확확 움직이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도 뭐 매도를 언제 해야 될까, 적정 매도가가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전 적정 매도가라기보다는 이 아파트가 가격이 막 많이 조절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네. 이 가격 구간 자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1억이 떨어지거나 막 그러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르지도 않고요. 그런 네. 건 뭐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네.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부천 아파트는 매도하실 생각이 더 강하신 건가요, 혹시 그러면? 네. 하고 싶은데 네. 처음에는 이제 회사가 저는 이제 가까운데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멀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편도로 거의 2시간이 걸리거든요. 편도로 2시간이요? 진짜 오네요. 네, 왜냐면 판교 네. 쪽이어가지고 네. 사실 극과 극이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 그 정도가 걸리게 되고 또 자녀 계획도 있어서 이제 방 3칸짜리로 가고 싶은 마음에 자녀 계획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집값 그래도 많이 조정받았는데 네. 우리가 서울로 갈아타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계속 조금 조급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서울 집값도 많이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네. 나도 지금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서울로 이사 갈 수 있는 딱 좋은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좀 마음이 조급해졌다라고 저도 지금 공감이 되고요. 네. 지금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그 아파트 2개를 비교한 그래프를 드릴 건데 네. 그 부천에 있는 아파트 하나랑요. 그리고 그 아파트 이제 보란마을 아주라고 혹시 그 중동 쪽에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그 상동역에서 네. 네, 상동역에서 네네. 그 포도마을 3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보란마을 아주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그 이제 택지 안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도림동이라고 구로구에 신도림동이 네. 있어요. 네. 구로구 신도림에 동화 2차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한 제 그래프를 지금 화면에 띄웠고요. 네. 이 그래프를 띄운 이유는 그 서울이 언제나 경기도에 비해서 막 먼저 오르거나 막 많이 오르거나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네. 피디님도 아마 그러셔가지고 이제 지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빨리 가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네. 근데 네. 과거를 보면은 사실 막 반드시 좀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 네. 말씀드린 보란마을 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가격이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조정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 이제 플랫하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강보합 상태로 쭉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반면 그 신도가 동화 2차는 훨씬 더 좋은 입지거든요. 특히나 구로구 신도림동은 구로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죠. 오히려 뭐 한 2군, 3군 서울의 평균 이상급지의 선호도를 가진 지역인데 거기 네, 있는 네. 그 동화 2차라는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이때 2012년, 13년 때 오히려 떨어지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때 뭐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게 이때 가격이 3억 6천에서 한 5천만 원? 4,500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네. 사이에 보란마을 아주는 거의 미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 가격 높낮이가.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보일 수 있듯이 지금 포키님의 아파트도 반드시 떨어진다. 그리고 혹시 뭐 그 아파트가 가격이 플랫하게 유지되는 동안 서울이 막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고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부천 아파트를 당장에 바로 팔기보다는요. 지금 소득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존잣돈을 계속 잘 꾸준히 지금 모으고 계시잖아요. 네. 모으는 상황에서 그 아이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가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지금 되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두 분의 소득 안에도 지금 구간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 기준이 이제 9억 언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기에는 사당동 쪽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당동 쪽을 좀 타겟으로 하셔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옵션 1번이고요. 왜냐면 그 산왕동 쪽이 7호선 타고 지금 그 두 분의 직장으로 가기가 되게 편리하거든요. 4호선 타고 쭉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 신분당선 탈 수 있는 노년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두 분 다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조건에서 산왕동이 제일 입지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내가 거기가 이제 방 2개거나 혹시 가격이 좀 비싸서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옵션 2번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수역 근처에 방 3개짜리가 있어요. 거기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당동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선호도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7억대 중반에 방 3개로 지금 가격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곳은 지금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옵션 2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옵션 1번은 돈을 꾸준히 모으시다가 매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하시는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대신 그거는 이제 그 예산이 9억까지 거의 9억 가까이 올라가겠죠 사실. 네네. 그리고 아니다 나 지금 바로 이동하고 싶다 라고 하면 한 7억 중반대로 해서 지역은 다 비슷하고 그 7호선 라인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찾기는 어려우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걸로 7억 5천 중반으로 하셔가지고 이동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면 그 1번 옵션, 2번 옵션 둘 다 어쨌든 지금의 집이 사실 저희가 샀던 가격보다는 오르진 않을 거니까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하는 방법으로 말씀 주신 거죠. 한 중기적으로 보면은 그 가격을 안 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마 전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가는 올라갈 거고요. 다만 거기가 지금 전세 가격이 낮은 건 아니지만 막 높고 낮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좀 평이한 수준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전세가 올라올 때까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마 전세가 거의 무조건 올라올 것 같고 그 전세도 올라오게 되면 매매가도 올라올 겁니다. 다만 막 매매가 하루아침에 올라와가지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분명히 내가 손절하고 넘어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또 보시면은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는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텐데 다만 그게 반드시 올라간다는 쪽은 아니고요. 네. 네, 위아래로 상방은 그 방향은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포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키님. 나나이님, 네. 네, 제가요. 네. 그 얘기를 듣다가 네.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포키님은 저나 새벽포기님이 집값이 여기는 오를 거다, 여기는 안 오를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키님이 앞으로 접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집값이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가려 들으셔야 돼요. 미래는 모른다라는 스탠스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가 베이스에 깔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서울 아파트라는 자산, 서울 아파트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포키님도 서울 밖으로 나와서 살다 보니까 새 아파트, 비록 새 아파트지만 서울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제가 말할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서울 아파트라는 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요? 가치 있는 거죠. 네, 가치 있는 거면 가격이 떨어진 지금 상황이 비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포키님한테 일단은. 그런데 네. 포키님은 제가 보기에 네. 패닉 바잉 했던 것처럼 패닉 셀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네. 거예요. 아까 보기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는데 네, 포키님이 그때 21년에 집을 살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봤던 가격 대비 지금 그것들은 가격이 1억 이상 떨어졌을 거예요, 다. 네, 근데 지금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 5천 떨어졌잖아요. 네. 상대적인 거라 이거예요. 내가 내 집을 갖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는. 집 대신 복귀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 집을 샀어요. 네, 포키님하고 포키님의 배우자분께서 잘하셨던 건 무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무리해서 대출을 내갖고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천이 빠져도 아우 속상해 씁쓸해 이 정도인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무리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한 2억 빠졌다 지금.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많이 힘들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본인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근데 본인은 지금 되게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하나 네. 알아둬야 되는 건 보기님이 네. 아까 보여준 것처럼 사람들은 통념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서울이 무조건 먼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지난장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네. 지난장에서는 경기도 수도권 외곽이 먼저 올랐어요. 다만 경기도 수도권 외곽이 시점으로는 먼저 올랐지만 오른 폭이 작았고요. 서울은 그거보다 늦게 올랐지만 오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경기도를 압도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자, 네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제 사견이지만 네. 이번에도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 네네. 그러냐면 그 비밀은 전세가에 있어요. 네.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의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더 적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앞으로 5개월, 6개월은 전세가 어찌 될지 저도 모르지만 2년, 4년 뒤에는 지금보다 전세가 상승하는 방향일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고 그 전세가를 보고 가격을 보고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네네. 근데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 있으니까 더 많이 경기도 외곽이 오히려 붙어 있으니까 거기가 먼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매매가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나를 조급하게 하는 이유가 서울이 먼저 도망가 버릴 것 같아 인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럼 정리하면 두 개인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네. 잘못한 건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서울에 영끌에서 집 샀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서울이 무조건 먼저 오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급할 필요 없어. 이거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일단. 자, 이걸 마음에 담은 상태에서 뭘 해야 되느냐. 네. 자,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네. 아까 얘기한 거 기본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는 가치 있나요? 네. 가치 있는 거를 본인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포키님은 다른 무주택자보다 훨씬 쉬워요. 왜? 1주택자이기 때문에 시장에 오르고 내리는 거에 이미 올라탄 거예요, 본인이. 해봤지.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떨어지면 거기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오르면 거기도 올라요. 왜냐면 거기가 입지는 떨어지지만 새 거기 때문에. 거의 빠지는 지역의 새 것과 좋은 지역의 구축 아파트가 변곡점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네네. 올라가고 나면 서울이 더 많이 올라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급할 필요 없이 내가 갈아탈 수 있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가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본인의 아파트는 5천이 떨어졌지만 본인이 사는 아파트는 2억이 떨어지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탠스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 예산이 7억 5천이 넘어가면 무리예요, 본인한테. 네. 그럼 7억에서 8억 정도 하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을 다 뒤져보세요. 다 네. 뒤져보시고 두 분의 직장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적정한 위치를 선정을 해보세요. 네.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보기님이 해준 거예요. 보기님이 네네. 얘기해준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 지역의 아파트를 일단 가서 보세요. 네네. 네, 가서 보시고 그 중에 괜찮아 보이는 거를 고르시고요. 네. 오늘 구해줘일부 처음부터 보셨나요? 네. 그죠? 네. 제가 라이브 시작할 때 처음에 선을 그으라고 했죠? 아파트 때. 네네. 그 선을 네. 그어요. 네. 그 선을 긋고 그 선에 7억 5천 이하. 본인이 네. 지금 7억 5천이 제가 보기에 그 이상 넘어가면 무리예요, 두 분한테. 네네.
7억 5천이 되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때 그거 매매하면서 넘어가십시오. 음, 네. 왜? 서울 아파트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걸 본인들이 사서 또 흔들리지 않고 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네.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가 와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네. 뭐 동작구나 이런 데 있는 아파트들 10억까지 갔다가 뭐 네. 11억까지 갔다가 8억까지 빠지고 이런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절대 본인한테 불리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플하게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이해하셨어요? 네. 아, 네, 좋아요. 그럼 됐습니다. 잠깐 코크님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뽀끼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남편분이 엄청 고생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편도 2시간이면 왕복 4시간 아니야? 그럼 네, 저 그래서- 광주에서 SRT 타고 여기 온 2시간 SRT만 2시간 걸리거든요. 이걸 매일 왔다 갔다 타고 다닌다는 건데. 더 힘들죠. 더 힘드네.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너무 편하게 오는데. 남편분 그동안 너무 힘드셨겠어요.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남편분을 위해서라도 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맞아요. 필요성이 있어요.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옮겨가는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네. 남편이 살아야잖아. 남편이 살아야 돈을 벌어오지. 네네. 예민해가지고 네, 회사에서 생존이 막 걸려 짜증내고 이러면가지고 네, 네. 안 되면 어떡해요. 어떻게 네. 왕복 4시간을 본인이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일단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네. 이사를 지금 생각할 시기인 건 맞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 거 5천 빠진 게 속상하긴 하지만 대신 2억 빠진 거 사면 1억 5천을 버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네. 샀다고 바로 뭐 오르거나 그렇지. 뭐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내가 샀으니까 무조건 올라야 돼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떨어질 수 있어. 그때 네. 또 뭐야 보기님이 그거 사라고 해서 샀는데 뭐야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몰라요. 왜냐면 이게 네. 진짜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네. 서울은 또 이제 우리 뽀끼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 그래도 길게 보면은 오른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좀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남편 살리자.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야? 오. 감사합니다. 남편분. 남편 목소리 너무 좋아. 네, 네. 여보세요, 남편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맨날 4시간 출퇴근하는 그 기분이? 너무 힘듭니다. 죽겠죠? 회사 도착하는 순간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에 와서 막 집안일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시킬 수가 있나? 결국 그거였나? 결국 그거야. 내가 보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그래도 할 것 같아. 약간 목소리 수인남 같아. 어? 그러니까 스위치 자기야, 네. 자기 힘들잖아. 그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설거지 할게. 2시간 동안 퇴근했잖아.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넌 쉬어. 네가 쉬어.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둘이? 아, 그래요? 정말? 어? 아니면 속으로, 야, 내가 그냥 그거- 웃기만 하시는 이런 거. 아니면 내가 힘든 거 알면 설거지 없게 만들어놔야지. 이렇게 얘기해. 왜 그래? 진짜 못됐다. 왜 남의 신혼부부한테. 아니에요. 힘든 티를 잘 안 내요. 또 이거 봐. 수인남이라니까 목소리가 딱 나오잖아. 훈훈하다, 훈훈해. 얼른 우리 남편 진짜 살아야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쌓이면은 훅 가요. 네, 그러니까 네, 남편분을 위해서라도 아주 정말 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왜? 우리 남편분 두 분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건데 어떤 때는 그 가치보다 비쌀 뿐이고 어떤 때는 그 가치보다 쌀 뿐이야. 근데 그 네. 가치는 변하지 않아. 서울 아파트라는 가치는. 네. 근데 그거를 이점 대비해서 내가 산 집은 5천이 빠졌는데 2억 이상이 빠진 집을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거는 두 분한테 길게 봤을 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면 소득이 적은 것도 아니고 돈을 헤프게 쓰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나씩 가는 거고, 공부를 하려면 책도 좀 많이 보시고, 이런 투자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내 두려움을 좀 많이 없앨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가격을 자꾸 맞추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다 자꾸 안 좋은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알겠죠? 네. 네, 좋아요. 두 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줄에서 하는 줄. 이런 분들이 분들 많아. 진짜 많으니까 예, 오늘 또 주례사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고민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고정 댓글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고정 댓글 클릭하셔가지고 사연을 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대에 투자해도 되냐? 그러면 제가 되물어보고 싶어요. 언제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80대? 90대? 그렇다라고 하면 내 인생이 아직 30년, 40년 남은 거잖아요. 뭔가를 내가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았다. 아무리 메타버스의 시대네, 챗 GPT의 시대네라고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필요하거든요. 이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다르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할 수 없는 꿈이 이루어지고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진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부에서 40대, 50대에 투자를 시작해서 10억 달성하시고 노후 준비를 하시고 벌었던 불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소득을 얻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반드시 역전해서 좋은 결과를 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월급만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제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도 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었고, 알고 있는 한에서 아름아름해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옆에서 그 어머님이 거래하시는 걸 지켜봤을 때 되게 큰 돈이 오고 가는데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래를 하게 되는 거를 경험하고, 아,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살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도에 이제 월부에 처음 가입해서 너바나님께 부동산 투자를 배워서 매년 한 채 이상씩 투자를 해오고 있는 월급쟁이 투자자입니다. 자산은 30억 이상 정도 규모가 되고요. 노후 준비는 완료된 상태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바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먹었던 그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혹은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이후의 삶도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그 인정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한두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방문해보고 부동산에 가보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면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배운 거를 소액으로 투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소액으로 투자를 해봤는데 당시에 운 좋게도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서, 아, 너바나님의 이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가 추구하는 꿈이 있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면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내가 노후 준비를 남들보다 빨리 마치고 싶다 라거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책을 본다거나 유튜브만 본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용기를 내고 내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새로운 거를 도전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단순히 부동산 투자만 배운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용기 내서 한번 들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